Access granted. You're connected to the ghost station. We are the children of darkness. We're friends of moon and stars. Now you are one of us. Welcome. 자, 여러분들 성원해주신 덕에 온천 여행은 잘 다녀왔고요. 산 속에 있는 온천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주위에 이렇게 바닷가하고 산하고 이런 데가 보이는 이런 장소였었고, 여행 동안에 가사를 7개를 완성을 해서 왔으니까 상당히 보람찬 여행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곡 쓰는 거하고 이 사운드 만드는 거하고 다 진행이 잘 되는데 가사 쪽에서 그동안 상당히 슬럼프였었거든요. 근데 1주년 여행을 빙자하여 슬럼프를 뚫었어. 영숙이는 역시 딴따라 마누라답게 오빠 밖에 안 나가 이런 소리 찍소리 안 하고 옆에서 부지런히 보조를 맞춰줘서 다행히 이거저거 재밌는 가사들을 좀 써왔고요. 들으면 쌍코피 터지고 막 죽어버리는 그런 가사를 써왔어. 내가 봐도 좀 너무하다 싶겠었는데 재밌었어요. 그럼 며칠 동안 가재를 얼마나 먹었는지 배가 터질 것 같네. 막 바닷가재에 막 참치에 막 이런 거 먹었더니 미식미식해가지고 죽겠어 그냥. 무슨 숯불구이에다가 이런 됐어요. 자세히 알려고 들지 마세요. 여행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거 벌써 오래된 피드백인데, 우리 집 부모님 칼 들고 싸운다. 가족들 구성원의 안정감과 부모님의 모습과 우리가 그런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얘기 불안증, 사회 공포증, 협소 공포증. 이 보냈습니다. 난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 부부싸움 할 때는 칼 들고 싸우는 걸 봤다. 그때는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엄마는 항상 자기가 불리해지면 이따만한 부엌칼을 들고 내가 죽고 치우지 나 죽네 나 죽어 이러면 아빠는 애들 보는 데서 뭐한 짓이야 라고 소리치면서 칼 뺏어서 안 보이는 데다가 치운다. 그때까지 나하고 동생 뭐하냐. 방 안에서 그 광경에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아빠 안 말리면 어쩌지. 112에 신고를 해야 하나 아니면 119에 해야 되나. 그 꼴 한번 보면 정신병자 돼버릴 정도로 미쳐버린다니까. 아마 그래서 내가 이 꼴이 된 게 아닌지 싶다. 그렇게 소동을 피우고 나서야 엄마는 화가 좀 풀렸는지 그때부터는 또 깡소주를 마셔버린다. 엄마는 술을 못 마심. 그 다음날은 나하고 같이 병원에 가서 링고 맞고 와야 싸움이 끝이 난다. 못하는 술을 깡으로 왜 마시는지 애효. 지금은 그렇게 안 싸우시지만 만약에 아빠가 안 말리면 어쩌려고 그러는지. 미래의 부모가 될 식구들아, 칼은 제발 음식할 때만 씁시다. 이건 나중에 자식들한테 그대로 다 돌려봤는데, 옛날에는 부모님이 이제 애들 심하게 때리거나 아니면 아이들 보는 앞에서 막 이런 정도로 싸우거나 그러면 그래도 이러면서 자식은 엉뚱하게 그런 집에서 또 효자가 나와요 막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었거든요. 요즘은 이제 안 그래요. 애들 20살만 넘어가도 부모님 이제 불려가가지고 청문회 당한다니까 애들한테. 그리고 자식이 이제 결혼하고 애 낳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20대 때 안 당했으면 그때 청문회 당하는데 그땐 더 쪽팔려. 손자들 보는 데서 당하기도 하고 쫑커 먹기도 하고 짤없잖아요. 근데 이 얘기하고 또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건데 절대 권력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실에서 학생들을 마음대로 패도 제지를 받지 않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선생. 군대 내에서 하급자를 괴롭혀도 그것이 매우 정당한 것이 되어버리는 군대 내에서의 그런 권력, 이런 일방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본인들에게 폐가 되고 그럼으로써 폭력을 사용하게 되는 본인들도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가정 내에서 부모님이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야 그 확률이 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가끔씩 우리는 신문에서 정말 섬찟할 정도로 야 어떻게 친자식을 이런 식으로 어떻게 자기 부인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막 이런 신문 기사들을 봅니다. 근데 그 아버지들이 제지를 받지 않으니까. 근데 사실 우리는 이제 포기하고 산단 말이에요. 아, 엄마 이제 술 마시고 저 깡소주 마시고 우리 엄마가 몇 살인데 바뀌겠어. 우리 아버지가 70이요. 평생 저러고 사셨어. 냅둬. 라고 생각하는데 말해보면 그게 바뀐다니까요. 끝까지 그렇게 포기할 일이 아닌데 사실은 자식들 입장에서는 아예 피해버리지 그냥 안 봐버리고. 근데 아버지 이렇게 앞에 놓고서 아버지 진짜 아닙니다. 그거. 이상하다니까요. 뭐 하는 짓이냐고요. 아버지 그것만 빼면 다 좋은데 그거 아니라니까요. 출석. 아 패봐요. 어쩔 건데. 아버지 이제 70이고 자식이 만이면 30이다. 패보라니까? 영향이 없다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샤딩 한 대 맞으면 3m쯤 날아가가지고 애가 벽에 부딪혔겠지만 아버지가 이게 미쳤나 그러고 팍 때려봐야 턱이 요만큼 돌아갈까 말까야. 슬프다니까? 뻑 때리면 이렇게 만지면서 예, 때리시고 아닌 건 아닌 거야. 그죠? 됐다 그리고 이제 방문 닫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붙잡아서 안 치고 이놈의 이거 못 놔. 앉아 계셔보세요 좀. 엄마한테 잘못했잖아요. 잘못했다 그래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집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심하면 자식들 입에서 막 이 안 좋은 소리 나가기도 하고 막 서로 안 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모의 권력도 견제를 받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또 견제를 받아서 자식들한테 폭력을 쓰지 않는다. 견제를 받아서 자기 부인을 때리지 않는다라기보다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식구니까. 가장이 그래서는 안 되니까. 그런 이유로 그러지 말아야 하겠지만 이 양놈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집에서 애새끼들 심하게 때리면은 국가가 와가지고 애들 뺏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근데 애를 심하게 때리면은 국가가 와서 애를 뺏어 버린다라는 거는 국가 권력이 가정사회에 개입해서 이 그런 짓을 하게 막는다. 뭐 그런 짓 하면은 처벌 받는다. 이런 의미고 이전에 이 전체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식을 때리는다라는 행위가 전체 이 사회에서 용납이 안 되는 행위로 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개념을 심어버리는 거니까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집도 장난이 아니야. 근데 우리 집은 상황이 조금 달라.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랑 결혼하기 위해서 정확히 1년하고 3개월 동안 스토커처럼 쫓아다녔대. 결국에는 연애한다라고 결혼했지 뭐. 그렇게 빨리 결혼할 거. 뭐 하러 1년 넘게 튕겼는지. 제 생각에는 1년하고 3개월 스토커처럼 쫓아다니다가 한 달 연애 상황으로 들어간 상황에서 아버지가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2단계로 들어갔는데 이것이 또 언제 도망갈지 모른다. 언제 또 태도 바뀌고 튕기고 도로아미타불 오빠 질려서 이걸로 나오면 자 결혼. 이렇게 갔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우리 엄마는 공주과도 아니야. 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애를 안 가지려고 했대. 엄마 고생한다고. 객. 그런 걸까요? 다른 이유일 수도 있어요. 애를 낳고 나면 아무래도 조금 변하니까 그 전에 우리 조금 더 이렇게 그거는 이제 어른들의 그런 세계가 있어요. 근데 집에서 아버지가 챙겨둔 콘돔이 구멍이 났는지 내가 태어난 거야. 무남동녀 외동딸. 곱게 자라야 하는 나는 초딩 6학년 때 이미 모든 집안 살림을 내가 해야 되는 목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 거지. 우리 엄마 당연히 문화센터 다니시랴. 쇼핑하러 다니시랴. 봄에는 꽃구경, 여름에는 제주도나 괌이나 여행가지, 가을에는 단풍 구경에, 겨울에는 스키 타러 이 아주 바쁘세요. 게다가 우리 엄마는 애교도 없어요. 또 모르지 침대에선 애교 만땅 새끼 만땅이실 수도. 예. 아무튼 우리 집은 부부싸움 나도 아버지가 어이구 귀여워가 아니라 여보 한 번만 봐줘 다시는 안 그럴게 싹싹싹 이거라고.
우리 엄마 특기가 화나면 아무거나 집어던지기인데 일전에 밥 먹으면서 내가 엄마한테 용돈 올려달라고 투덜거렸다가 이 밥공기로 싸대기 맞은 이후로 내가 절대 복종하잖아. 아버지는 밖에서 술 드시고 들어와서 술주정하는 날에는 우리 엄마 집안 살림 부셔져라 다 집어던지고 소리 지르고 아버지는 그 취한 정신에 빌어요. 아 정말. 나는 엄마 던진 거 치우고 그래도 우리 집은 항상 스위트야 나만 빼고 아버지가 엄마 앞에서 여보 나 이뻐 그리고 애교 부리면 엄마는 대단히 거만하게 앉아서 오 귀여워 이러시고 나는 밥을 하지. 그냥 식모야 식모. 내가 어릴 때부터 왠지 불쌍한 아버지를 보고 자라선지 난 왠지 무섭고 보수적이고 과묵한 남자가 좋더라. 아무튼 우리 집은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난 뭐 우리 집도 좋아. 싸움이 나도 거의 일방적이니까 이게 오래 안 가고 나야 뭐 두 분 사이에서 적당히 눈치 작전하면 편하게 살고 근데 왠지 글을 써놓고 나니 내가 너무 불쌍해. 각종 집안 살림에 능하고 매저키스트 성향을 가진 나를 누가 좀 데려가줘. 나도 시집 가서 사랑받고 싶어. 막 나를 취직시켜주던가 시집을 보내줘. 아, 가득이 보내는데 말입니다. 그 시집 가서 사랑받고 산다라는 생각은 이제 하지 말라니까요. 어머니 아버지 때까지만 그런 거고 21세기의 대한민국 여성이 그따위 생각을 해서는 이제 안 됩니다. 그래요. 이 집에서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 앞에서 나노나를 하고 계시는군요. 참네. 이 여성이 절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문화권, 그런 종족, 민족들이 좀 있잖아요. 이 뭐 아프리카나 어디 저기 남아메리카나 이런 데 가면 있을 것 같지만 멀지도 않아요. 중국에도 많아요. 중국 소수민족들 중에서 여성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족이 꽤 됩니다. 이름이 뭐더라? 저쪽인데 저쪽에 이중인데요. 그 여성이 집안의 모든 생산 활동과 벌이 그러니까 주소득원을 다 담당을 하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집안 대소사에 대한 최후 결정권을 쥐고 있으며 뭐 하여간 일방적으로 여성에게 모든 것이 다 속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무슨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남자가 불쌍해? 혹은 뭐 마초들 입장에서는 야, 그 남자가 쪽팔리게 지질이 못 났으면은 그러고 살겠냐라고 이야기하시겠지만, 자, 그 여성이 완전히 그렇게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이 모든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말하자면 이 모계 사회 중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성향의 그 사회에서의 남성들의 모습은 대단히 여유롭게 빈둥대는 배짱이들의 모습입니다.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것이요. 일들을 여간해서는 안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남성이 일방적으로 그 권력을 쥐고 있는 그런 문화권에서 이제 관찰되는 것은 여성이 가사 노동에서 대단히 혹사당하면서 이제 남성한테 복종하고 봉사하는 그런 형태 아니에요. 근데 그런 모계 쪽의 그런 사회, 물론 옛날 모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고 아직도 이 현대 사회에서 관찰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확실한 케이스 이제 연구되고 있는 눈앞에 살아있는 증거가 있는 그런 케이스긴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말이죠. 남성들이 그래서 여성들에게 혹사당하고 이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빈둥빈둥 논답니다. 거의 건달들이라고 봐야 된대요. 일도 잘 안 하고요. 물론 아이를 낳으면 전부 여성성을 따르지요. 집안의 가장이 엄마인데 그리고 여성들한테 얹혀 살면서 그렇게 귀여움을 받는다고 하는군요. 자, 그렇게 본다면 제가 그때 드렸던 말씀, 그러니까 남자들이 혼자 잘났다고 설쳐대면서 이 네가 떠맡아라라고 누가 이야기한 것도 아닌, 그러면서 또 감당하지도 못할 그 책임과 큰 소리와 허풍에서 허둥대면서 한편으로는 여성들의 그 기본권조차도 뺏고 가로막고 앞에서 이러고 있는 그 모습이 뭐 그 대단한 거냐라는 그 이야기가 다시 한번 생각이 나는데,
여성 해방은 동시에 남성 해방이라니까요. 아유, 빨리 우리나라 여성들도 취직률도 높아지고 사회 진출도 활발해지고 그래서 내 아들놈만큼은 며느리한테 얹혀서 살 수 있어야 할 텐데. 아유. 그래서 그놈도 무슨 예술계 계통의 직업인데 하루 벌어 하루 먹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 작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입에 풀칠을 하고 막 이러지 않아도 되는 입장에서 마누라한테 탁 엎혀서 살면서 한 20년을 노리고 한 방 이런 작품 구상할 수 있는 이런 환경에서 이 며느리한테 얹혀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 집안의 가훈이자 전통으로 내가 확립하려고. 우리 집안 남자들은 앞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다. 손주들의 며느리성을 따라간다고? 괜찮다. You really do know how to fight. I want you, you want me. You better love you will never. I will love you forever.
ghoststation.co.kr 시방보드가 보냈어요. 바람의 고스 추억편. 난 드라마도 만화도 모두 첫 방 때부터 첫 회부터 안 본 거는 아예 안 본 스타일이거든. 고스도 그러했지. 처음에 신문 기사에서던가 오라범이 새벽 방송을 한다는 말을 듣고 첫 방에서부터 듣기 시작해서 내 기억으로는 정말 하나도 빼먹지 않고 들은 것 같아. 못 듣는 날은 다시 듣기를 해서라도 꼭 잠자리 듣기 전에 고스를 켜놓고 잤으니 이렇듯 고스와 함께 벌써 얼마의 시간이 흐른 것이냐 한번 생각해보고 있는 중이야. 요즘은 오라범이 땡땡이 까는 날 옛날 고스 초창기 방송들을 다시 들으면서 잠자리 드는데 기분이 무척 야르르한 게 매일 아빠한테 짜증만 부리고 싸우기만 하다가 아빠가 암에 걸리신 뒤에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리던 그 고스민의 사연이라든가 나이 30에 하던 일 그만두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나서겠다라는 결연한 글이라든지 도서관에서 미래의 작가가 될 꿈을 키우면서 열심히 재밌게 공부한다는 누군가의 사연. 말이지 어제는 문득 그걸 다시 듣고 있으니까 기분이 묘하더라고. 살다 보면 갑작스럽게 헉 시간이 이 존니 빨리 간다. 세월은 유수와도 같구려 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순간이 있잖아.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이 그 기억들이 어렴풋하게 떠오르면서 빙긋 웃게 되기도 하고 나름대로 걱정도 되고 뭐 그런 느낌 말이지. 처음에는 오라방의 결혼 1주년 기념일이라는 데서 그 느낌이 딱 오더라. 이 엊그제 결혼 선언하고 멕시코 신혼여행 가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어느새 1년이 되었다는 말인가 싶더라고. 어쩐지 1년 동안 행복하게 잘 살아온 오라범이 대견스럽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면서 아련한 그의 총각 시절이 그리워지기도 하고 흐흐. 그리고는 온천 간 동안 기나긴 방송을 듣고 있자니 괜히 가슴속이 먹먹해지는 것이 이렇게나 시간은 잘 흘러가는구나 싶으면서 그때 그 식구 모두들 잘들 지내는 걸까 하는 짠한 기분이 들더라고. 그때 그 식구 어머님은 완쾌하셨는지 아버님은 이제 건강해지셨는지 그때 그 식구 결국 작가가 되어 글을 쓰고 있는지 백조이던 그녀는 하고 싶던 일을 찾았는지 뭐 그런 시시콜콜하다면 시시콜콜할 일들이 문득 궁금하고 걱정되고 그렇더라. 심지어는 엽기 변태적인 사연의 주인공들은 이제 어디서 무슨 변태짓을 하며 살고 있을까나 궁금하기도 하고 뭐 이런 말을 하는 거 늙어가는 증거라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다들 어느 하늘 아래에서 잘들 살고 있는 거겠지. 무소식이 희소식인 경우도 많은 거고. 지난번 그 은설란 씨 사건처럼 지나고 나서 이렇게 그랬었지 하면서 혼자 픽 웃게 되는 그런 것도 참 괜찮은 느낌이긴 해. 그래도 그때 그 안타까운 사연의 주인공들이 지금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으면 이제쯤은 다들 자기 꿈을 이루었으면 그랬으면 좋겠다 싶다. 대략 고스 추억편이었어. 이거 우연인가요? 다들 어느 하늘 아래에서 잘 살고 있는지. 돌아오기 전에 동경에서 친구 만나가지고서 수다 떨었거든요. 새벽까지. 그러니까 뭐 옛날 얘기, 뭐 지나간 얘기. 친구도 음악하는 애인데 음악하는 애들 뻔하잖아요. 얘기 처음 시작하면 음악 얘기. 요즘 장비 못 쓰니 뭐 요건 뭐 어떻게 했니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자 얘기로 흘렀다가 그랬는데 이제 뭐 새벽쯤 되니까 이제 옛날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파고다 극장의 종로에 거기에 모여있던 그 무수한 메탈 밴드 그 선배들 지금 뭐 하는지 그렇게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던 뭐 우리 보고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이 연주 못하면 앞에서 패버리고
연주 틀리면 멤버들 10권 뺏어버리던 그 선배는 지금 그래픽 디자인 쪽을 하면서 성공해서 잘 살고 있고 성질은 다 죽어서 후배들한테는 굉장히 자상하단다. 또 한 명의 그 악마구리로 불리우던 이 연주를 못한다는 이유로 벽에다 매달아 놓고 때리던 케인모 선배는 지금도 점점 나이 차가 더 많이 벌어지는 후배들을 데리고 열심히 락계를 떠받치고 있는데 지금은 솜사탕 할아버지가 되어 후배들을 물고 빨고 귀여워하면서 밴드를 한단다. 웃기지. 왜 이런 이야기. 그리고 그때 유망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이 발라드 작곡가로 히트를 친 후 기타를 놓았다는 소식이 들렸던 누구누구는 이민을 가버렸대. 라든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 그리고 그때 이 메탈은 말이야 라고 목 놓아 울부짖던 누구누구들은 무엇을 할까. 그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다들 뭘 하던지 간에 잘 살고 있다고 그냥 믿는 거죠. 그리고 만나서 수다를 떨 수 있으면 그게 또 행복이겠고, 또 그 사람들의 소식을 다 빼곡히 꿰고 있지 않은 것이 어쩌면 더 좋을지도 몰라요. 친구들 중에서 동창 소식 전부 꿰고 있는 애 있잖아요. 물어보면 다 알고 있는 애. 걔보다는 내가 그냥 알고 있는 한 서너 세 소식, 그리고 딴 놈이 알고 있는 서너 세 소식, 그래서 한 너댓 놈이 모였더니 한 5, 60명 정도의 소식이 대충 완성이 된다. 이런 수다를 떨어가는 그 과정들도 참 재미있습니다. 자, 이 복귀 기념 고스트 스테이션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정식으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하나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고스트 스테이션입니다. 이번 달 이제 새 10월 달의 중간서부터는 2시간짜리 방송으로 새로 편성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FM 전파를 통해서 만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인터넷만을 통해서 시험적으로 운영이 되었던 이 반년간의 고스 인터넷 전용 버전, 그동안 특히나 이 우리 고스트 스테이션을 디자인하고 아바타를 만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내고 하면서 거의 우리 고스의 목을 메고 식구가 되어가면서 눈 밑에 시커먼 줄을 달아가면서 공중파로 방송되던 시절에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아기자기한 재미난 우리 사이트를 만든 스태프 여러분들과 또 이 컴퓨터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 FM과 컴퓨터 동시에 들을 수 있다라는 시대보다는 어쨌든 약간의 불편한 점이 또 한편으로는 속 시원한 점이 있었을 것인데, 그동안에 쭉 함께해온 우리 고스 식구 여러분들께도 고맙다라는 얘기를 미리 전해놓고 싶고요. 마지막 우리가 인터넷 전용 시대의 일기, 또 모르죠. 다음 시즌에 또 방송국에서 하다가 싸우고 나와가지고 야 다시 인터넷이야 샹 또 이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우리 인터넷 전용의 시험기간 뭐 C8저8 하면서 정말 대책 없이 방송했던 그리고 뭐 그동안에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사실 이 삐삐 하면서 좀 가려야 맛이지, 너무 대놓고 C8저8 막 이 자보 막 이러니까 이것도 재미없네 막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그 의견들을 이제 참고 삼아서 다시 한번 새로운 뭔가 화끈한 여러 사람 속 썩이는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기대를 해주시고요. 내일부터 끝나는 시간 한 2주 정도 남았나요? 뭐 방송 또 막 내리는 것 같잖아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프로그램 이름은 바뀔지도 몰라요. 뭘로 바꿀까요? 그것도 우리 투표할까요? 지금 후보 중에서 제일 많은 점수를 얻은 게 고스트 네이션. 한 글자 줄잖아. 스테이 네, 그지 한 글자 주는 거죠. 스테이션이나 네이션이나 좀 그런가? 왜냐면 우리 고스트 스테이션은 지금 현재 이 고스트 스테이션이라는 프로그램이 대표 프로그램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신해철 혼자 하는 인터넷 방송국도 아니고 신해철이라는 프로그램만 있는 떨렁 하나 있는 그런 인터넷 방송국도 아니기 때문에 이 고스트 스테이션은 이제
우리 인터넷 방송국 고스트 스테이션의 이름으로 남고 우리가 FM으로 송출하는 프로그램 제목은 또 대표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온 게 고스트 네이션. 눈 가리고 아웅인가? 잘 나가면 그 다음에 고스트 엠파이어로 바꾸는 거야. 오케이 바리? 모르겠다. 여러분들 의견을 좀 기다리겠고요. 그리고 2시간 방송 체제가 되면서 제 생각은 그래요. 1시간 동안 가장 많은 분량의 멘트가 나오는 우리나라의 기록적인 방송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2시간 방송이라고 한다면은 그 정도 피곤할 정도로 40분 연달아 떠들지 않아도 충분히 내용을 전달할 시간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1시간은 40, 50분 떠들고 다른 1시간은 이제는 우리가 음악을 이야기하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라는 뜻이죠. 사실은 이 라디오 프로그램이면 좀 음악 얘기도 하고 사실 음악 얘기 하고 싶은 얘기도 무척이나 많이 밀려 있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눈앞에 있는 우리 성나는 얘기, 화나는 얘기, 그리고 뭐 똥 얘기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음악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많이 확보를 한 거고 해서 이 2시간짜리 고스트 스테이션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늘어났습니다. 또 생방송을 통한 새벽 시간에 여러분들과의 직접 연결이나 이런 것들도 시도해보고 싶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 고스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2시간짜리 고스트 스테이션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죽일 것 같다 라는 이야기들 게시판 토론방에서 토론해 주시기 바라요. 정말 확실한 아이디어를 내서 채택되시는 분께는 1인당 10만 혈, 을은 너무 많고 10,000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부터 봐요. Let's go!